최선에 이거 풀로 이거 사놓고 마세요. 이거 꾹 눌러서 이게 중간에 핀 마이크를 샀는데 핀 마이크 사용 방법을 몰라서 수업을 안 빠지면 되죠. 214쪽에 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14쪽에 18번에 이 두 번째 문제에만 별표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시험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했었을 거를 다시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만 단독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일단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는 아니야? 초전사? 0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런데 A가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6개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그럼 보세요. 얘를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2차 함수고. 0은 무슨 축이야? 뭐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0을 뭐라고 그랬죠? X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없는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졸라 많죠. 거의 다 위에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이건 다 위에 있죠. 보세요. 어떤 점을 찍더라도 다 위에 있잖아요. 어떤 점을 찍더라도 다 위에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많지? 여기 위에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같은 부분이 있어도 위에는 없죠, 지금. 이거 보세요. 위에 없잖아요. 이것도 위에 없죠. 아, 이제 알겠다. 6개의 그림 중에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은 몇 번째 그림, 몇 번째 그림이야? 몇 번째 그림하고 몇 번째 그림? 5번째 그림하고 6번째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얘를 관찰을 하는 거죠. 우선 얘는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죠. 자, 레포트를 좀 써볼게요. 보고서 작성을 할게. 첫 번째, 위로 블록. 두 번째는 얘는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얘는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어때? 0과 같은 거죠. 접하면.
그리고 x축하고 이렇게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0보다 작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풀어서 교집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통부분을 찾는다.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 자, 위로 블록일 때는 a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죠. 2차 함계수가. 그 다음에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가 좀 편해 보이네요. 자,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 얘기해봐. 4 빼기 무슨 제곱? a 제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근데 이거 2차 함계수가 음수는 좀 풀기가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고 or a는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 연립한다는 얘기는 공통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얘랑 얘랑 공통부분이 누구야? 얘랑 얘랑 공통부분. 자,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그려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하고 겹치는 분이 어디예요? 이거 두 군데와 이거 한 군데가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겹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로 말해야 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 이하가 이 문제 정답이다. 풀이 과정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프 6개 그리고요. 이거에 맞는 그림을 찾으시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또는 판별식 이 두 개를 따져갖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거의 루틴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도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어려워도 해야죠. 19번도 지난번 안 했죠? 19번 어렵다고 제가 안 했는데 들어보시고 아 너무 어렵다 그 사람은 버리면 돼요. 그냥 힘들면 시험에 나오기는 간혹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버려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자, 필수가 발전예제 19번 0부터 3까지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라인의 문제들이. 발전예제 19번, 확인 체크 456번부터 458번 요 유형이 1등급 학생과 아닌 학생을 구분짓는 문제라고. 그래서 선생님 강요하지 않을게요. 안 풀어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범위에서만 얘는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의 해가 이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0 이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x축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9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런 그냥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걸 풀면 해가 누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1부터 9까지가 정답인 거죠. 맞아요? 이 범위가. 근데 그럼 선생님 0부터 3까지는 무슨 얘긴데요?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해는 누구지? 그냥 이거 없이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만족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다시 이 전체 부분이 x축 밑에 있다는 얘기는 요 일부분만 잘라서 요 부분도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요 띠가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심지어 요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어디예요? 요 부분도 x축 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누구인 거야? 3인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요 부분만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보고 싶은 거야. 요 띠 2차 함수 중에 요 띠 요 0부터 3까지 요 부분
띠가 보이나요? 여기? 이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왜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이거 대칭축이 어떻게 되죠? 축을 구하면 X는 민준이. 대칭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A분의 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죠. 이 차함수 일단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A가 미지수죠. 그럼 대칭축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0하고 3이라는 위치는 정확한데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얼마야? 대칭축이? 이렇게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야. 0, 3을 움직여 봐야겠네요. 이거 이 안면 버리세요 그냥. 여기가 0, 3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어디에 있어요? X축. 밑에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밑에 있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죠? 자, 이런 경우만 있을까요? 또? 여기가 만약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B가 이렇게 생기죠? 이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기죠? 그럼 요 D 부분도 X축 밑에 있어요? 없어요? X축 밑에 있는 거 맞잖아. 이 그림,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기가 만약 0이라고 하고 요 위치가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D가 이렇게 생기죠. 보여? 그럼 요 부분도 X축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이제 묻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구만 위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야? 이 D 중에서. 바로 0을 대입한 이 함수값인 거죠. 얘만 밑에 있기만 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다 밑에 있기 되겠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해. 내가 키가 2m야. 그냥 탁 통과했어. 2m인데 통과를 했어요. 그럼 나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를 당연히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지금 그 얘기라고요. 다시,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만 X축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나머지 점들은 알아서 밑에 있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긴 누굴 조사해야 돼, 김민규? 여기든 두 양 끝점 중에서만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누굴 조사해 보면 돼요? 여기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거. 이 D 부분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기만 하다면 다른 점들도 보나마나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취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꼭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어떤 점이 역할을 하는 거죠? 양 끝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양 끝점.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야? 0을 넣었을 때하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든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F0 이걸 fx라고 둔다면 F0이라는 것도 0 이하가 되면 되고요. and F3이라는 것도 0 이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왜 and인데요?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이것도 밑에 있어야 되고 이것도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0이 더 클지 3이 더 클지 모르잖아요. 이 세 가지 그림을 취합하면.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0이 더 위에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이 더 위에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3이 더 위에 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교집합을 따져주는 게 맞구나. 교집합이라는 거는 공통분을 딱 찾는 거죠. 자, 그럼 빨리 풀어볼게요. 끝났어요. 이제 0 대입하면 얼마? 수호천사 불러봐. x에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f3은 여기다 3 대입해보세요. 여기 3제곱하고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3a가 남죠. 끝났네요. 얘랑 뭐 하면 된다? 교집합을 찾으라는 얘기, 공통분을 찾으라는 얘기는 연립하라는 얘기, 연립.
얘 풀고 얘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 가져가죠? a 플러스 3 따라서 a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건 어떻게 돼요? 얘는 a는 마3하고 0 사이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자, 공통 부분 누굽니까? 연수. 공통 부분 뭐야? 얘가 공통 부분이죠. 그림 그려보세요. 공통 부분은 얘하고 얘를 겹쳐보면요, 얘가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점을 조사한 거예요? 이 제한 범위에 양 끝점을 넣어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발전 문제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 현실적으로 457번만 하나 그림 그려서 요거만 좀 해결하고 좀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좀 어렵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가. 457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해설할게요, 제가. 확인 체크 457. 자, 생각을 해봤죠? 내가 할게 그냥. 일단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이거 a제곱 빼기 8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고 얘를 마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fx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얘는 y는 0,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얘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위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정확히 이 1차 함계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축을 구할 수가 있어. 축이 누구지? 마이너스 2a분의 b. 맞습니까? 그래서 축이 누구야? 2지. 오케이? 축을 구하는 공식 알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올게요. 그리고 대칭축은 2야. 꼭지점을 지나치는 이 선을 대칭축이라고 하죠? 대칭축이 2라고요. 자, 근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안 궁금하다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2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보여? T?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요 빨간
띠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 빨간 띠가 무슨 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높이 있으면. 그럼 X축이 어디쯤에 와야 돼? 요런 데 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띠가 다 X축 위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걸쳐 있으면 돼야 안 돼? X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상하가 저기 뭐가 높낮이가 확실하죠. 여기가 높아, 여기가 높아. 여기가 높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제일 낮은 데가 누구보다 크다면, X축보다 크다면 더 높은 부분은 따질 것도 없죠. 이건 당연히 위에 있겠죠. 따라서 제일 낮은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만 X축보다 위에 있다면 다른 부분은 그냥 알아서 위에 있게끔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뭐만 따지면 된다. 요 지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선생님 아까는 왜 여기 양쪽으로 다 따졌어요? 모르니까. 축이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됐잖아요. 아까는. 근데 요번에는 축이 정확히 2라는 지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값을 한번 따져보자. 요 위치는 어디야? 2, 누굽니까? 여기다 대입해. 괜히 했나 이거? 2는 어떻게 돼? 4에서 8 빼면 마사. 마사랑 8이랑 더하니까 4. 그치? 그럼 4 빼기 1이죠. 여기가 위치가. 요렇게. 요 높이가 요렇다고요.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고? 제일 낮은 높이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a제곱이 0보다 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등호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 등호가 지금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호가 빠지는 거겠죠. 이해됐죠? 결과적으로 이게 답일 거야. 이거 풀어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셔갖고 답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정수 누구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몇 개 살고 있어요? 3개 살고 있죠. 답은 3개 이렇게 적어주시죠. 근데 이거 나와요. 알겠어요? 시험에 요 동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나 뭐 학교가 좀 멀리 배정되는 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관련 있는 문제가 어디쯤 있냐면요. 218쪽 봐봐. 471번을 한번 꼭 좀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요 주말까지 시간 많지? 꼭 좀 풀어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지. 자, 이제 219쪽 연립 2차 보시고 갈게요. 오늘도 이따가 집에 가는 그 문제 테스트를 볼 건데 오늘은 거기까지 허용할게요. 상대쌤이나 여러분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도움 받아도 돼요. 어제 애들도 거의 다 통과 못해갖고 아니 5연성 통과했다. 5연성은 다 맞고 통과했고요. 딴 애들이 통과가 안 돼갖고 막 나연쌤한테 가서 막 도와주고 갱신이 집에 갔어요. 통과 되겠지? 똑같은 문제로 할 거예요. 어제 애들 봤던 거랑. 3문제인가 4문제인가 봐서 절반만 맞으면 통과해요. 어려워. 자, 연립 2차 공식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했어 안 했어? 했었죠. 220조. 예,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수업합니다. 220페이지를 보시고요. 선생님한테 시키세요. 거기 20번에 1, 2, 3, 4번 중에서 내가 풀 문제를 정해줘. 민규야. 한 문제만 다 풀게. 4번 풀까? 어제랑 똑같은 대자변에 어제도 4번 시키는데 애들이 나한테 틀리면 내가 남을게. 오늘 내가 남을게. 만약에 틀리면. 자, 요 문제도 있어요. 오늘 기출문제 중에서 요 연립에 관련 문제. 별거 없지. 그냥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뭐 하면 돼? 겹치는 부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연립이잖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 x-1 쓰고 양팔 벌리고 여기 3 쓰고 여기 무슨 3 써? 그렇지. 왜 암기해야 되죠? 이런 절대감 유형은.
그러면 여기 이제 1씩 더해서 여기 1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빨리 풀었네. 요게 해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2분의 3을 넘겨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분모의 2가 좀 피곤하죠? 양변에 얼마큼씩 곱해서 가면 편할까? 한 번에 2씩 곱하자. 여기 2 곱하면 얼마야? 여기 2 곱하면, 여기 2 곱하면 3이죠? 그걸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2차 공식을 풀기 위해서 요거 인수분해 되는지 바로 보세요.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빨리 얘기 좀 해줘.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x-3 x 플러스 1이 0 이상. 그럼 방향이 이쪽이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 이하 or 누구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연립이다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하는 부분 찾으면 돼?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겠죠? 겹치는 거. 자, 그림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여기서 찍고 구멍 막아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 2분의 3은 여기쯤 있다고 치고요. 2분의 3 구멍 막아주고, 이 등호 있으니까 구멍 막아줘야죠. 2분의 3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서 생겼어요? 몇 군데야? 겹치는 데가. 여기 겹쳤죠? 여기 겹쳤죠? 답을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죠? 5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됐죠? 이따가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그 밑에 다 풀었습니까? 뭐 그건 따로 안 풀게요. 자, 21번 별표. 이건 10개인데 그냥 3개만 쳐. 오늘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따가 기출문제. 오늘 간만에 쉬운 청주여자고등학교로 합시다. 자, 21번 볼게. 자, 바로 쓸게요. 그냥 21번. 첫 번째 거는 x 빼기 3 인수분해 바로 되니까.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연수야, 이거. 이렇게 해서. 그치? 마이너스 3 사이.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되죠?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야? 소천사. 근데 a하고 e하고 누가 더 큰지는 알아? 그걸 모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자,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2보다 작아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경우를 다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이것도 또 어려워.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녀석하고 E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돼요. 첫 번째, 2보다 작을 때. A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하고 E하고 정확히 같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A가 2보다 뭐 할 수 있어? 클 수도 있겠지. 그럼 A라는 숫자가 2보다 작을 때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얘들아? 민준이는 알 것 같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A부터 E까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A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나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진짜로 정확히 A가 2라면 어떻게 나와? A가 2라면 x-가 똑같은 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 이하가 되는 가능성은 딱 정확히 누구일 때밖에 없죠? x가. 요거 부등식 풀면 x는 정확히 누구야? 2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겹치는 부분을 따지면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근데 해를 보세요. 부등식의 해가 누가 나왔대? 최종 해가. 연립 부등식의 해가 누가 나왔대?
문제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랬고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2밖에 없으니까 이런 해가 나올 일이 없네요. 버려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요거 같이 먼저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A부터 E까지죠. 그럼 A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치고요. E는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요렇게 나오죠. 네, 구멍 막아야 되죠.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는 후보네. 얘가 유력하죠. 유력. 당선이 유력해요. 요 경우. 이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부터 3까지.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 2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여기라고 쳐.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2부터 시작이죠. 겹치는 부분이. 근데 답을 보세요. 이거 2부터야? 시작점이? 아니죠. 얘는 안 되네.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봤더니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 첫 번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근데 자, 얘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얘들아? 여기죠, 여기. 근데 A라는 건 여기에 꼭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A는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 미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건데, 만약에 A가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수호천사? 상관없죠. 그래 봐야 겹치는 데는 여기가 나와서 딱 맞잖아요. 그럼 A는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더 멀리 가도 돼. 더 멀리 가도 돼. 근데 A가 점점 가서 여기에 딱 걸려. 요 라인에 딱 걸리면 될까 안 될까? 그래도 상관없죠. 왜? 그래도 봐봐. 요 A 이상 E 이하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A 지점이 이렇게 막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요 마이너스 1 지점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A는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일직선상에 이렇게 오더라도 사실은 이건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빠진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와도 되기 때문에 요 같은 지점에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등호의 의미가 뭐라고? 요 같은 라인 선상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라인.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A는 마이너스 이하가 이 문제 정답이에요. 자, 왔다 갔다 해봐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등급이 높은 학생들만 푸는 문제로 알려져 있는 거죠. 왜냐면 따져야 될 게 많거든. 왔다 갔다 따져봐야겠다. 알겠어? 자, 정신 맑을 때 연장에 한번 잘 해보세요.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하나 하고 넘어갈까?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478번 하고 넘어가자. 별표 하세요. 그 문제. 그 문제도 오늘 기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유출할게요. 어제 가야 되는 거. 됐지? 어제 그래서 왔던 애들 다 나연쌤 도움 받아고 집에 갔어. 그러면 연수는 누구 도움 받아야 되는 거지? 이상대 선생님하고 최우 선생님한테 갔다 가야겠네. 자, 같이 한번 고민해볼까요? 봅시다. 478. 얘들아, 이 첫 번째 거는 답이 어떻게 나와? x는 누구보다 작고? 맞지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누구보다 커요. 바로 답을 쓸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는 x제곱 아이고 귀찮아.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2xx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끔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출제자들이. 자,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여기 마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경우가 뭐 a가 2분의 3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요거 0 되고 요거 0 되는 게 누구예요? 2분의 3하고 a죠. 그럼 경우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거야. 2분의 3하고 a 사이에 있는 경우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수호천사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a하고 뭐 요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자, 우선 얘는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1로 잡고 3보다 크다고 했고요. 여기 3보다 큰 위치에 4라는 놈이 있고 5라는 놈이 있고 6이라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딱 봐도 a부터 2분의 3까지 될 수가 없겠네. a가 어딘지 몰라고 2분의 3을 하면 요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럼 4가 겹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딱 봐도. 됐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20초 안에 알아내야 돼요. 시간이 자꾸 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구나. 그럼 2분의 3부터 어디까지야? a까지지. 2분의 3이면 대략 어디쯤에 있어, 얘들아? 뭐 한 여기쯤 있을까요? 2분의 3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등호가 지금 있어 없어? 등호가 없어요. 있고 없고가 큰 차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만약 여기까지 오면 돼요, 안 돼? a가 이런 데까지 오면 될까 안 될까? 너무 많이 침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몇 개가 살게 돼? 이 3은 빠져 있는 거고, 저 구멍이 뚫려서 누구 살게 돼? 4, 5가 살게 되죠. 문제에서 누구만 살으라고 그래서 딱 4라는 녀석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까지 살고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a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네. 어디까지만 와야 돼 그러면? 너무 오버했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 연수? 딱 4하고 5 요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요 겹치는 부분에 누구만 살아요? 정수가. 4만 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직 안 끝나서 잘 봐. 그럼 A라는 위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와야 돼, 정확히? 4하고 누구 사이? 5 사이에 와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 이제 등호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를 따져야 돼, 등호. 는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빨리 생각해봐요. 자, 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무슨 라인이라고 했어요? 는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같은 라인 선상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럼 A가 만약에 요 라인까지 오면 될까 안 될까? 요 라인 A가 그럼 안 되죠. 왜? 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가다가 5까지 정확히 왔어. 요 5라는 선상까지 왔어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되는 거죠. 왜? 4는 일단 포함이 되는 거고 5는 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라는 라인까지 와도 된다는 뜻에서 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 라인이 바로 요 등호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답은 누구다? A는 4초과 5 이하.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 나오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정수의 값을 구하라. 누구야, 정수가? 그 다음에 해당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정수 몇 개야? 하나죠. 근데 만약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등호가 어디에 붙어있냐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중위권까지 다 해요. 요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까지 민감하게 따져야 된다고. 거기까지를 요구하는 거야, 출제자가. 알겠습니까? 다시 이 등호라는 건 무슨 라인을 얘기한다고? 이 직선에? 요 수직선에서 같은 라인 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가 해봐야 돼요.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그때그때 경우의 수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별표하시고. 자, 또 별표 문제 적어드릴게요. 넘겨봐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223페이지에 487의 별표 3개야. 연습문제 487번.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번 주 주말에 뭐 최유 선생님하고 뭐 어떻게 풀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번 주는 해결해야 돼. 알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희소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24쪽 봐봐. 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이제 빠졌어요. 빠졌기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출제된 저기를 내가 못 봤어요. 이상대 원장님은 이걸 수업을 하자고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모의고사에도 참고로 안 나왔어요. 6모, 9모, 10, 사설모의고사도 1절 나온 적도 없고 학교 기출에도 안 나왔어요. 청원고, 뭐 교원대부고 어디 청소고 어디서도 나온 데가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버리자? 224쪽부터 229쪽까지는 그냥 저를 믿을 사람은 버리세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쪽 최윤 선생님은 이걸 수업을 할 거래요. 그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걸 보려면 봐. 나는 강의 안 하려고. 쓸데없는 데다 힘 빼기 싫어서 그래요. 넘어갑시다. 수호 최소는 안 나올 거야. 알겠어?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갈 건데 세 문장을 하고 싶게 좀만 참아요. 왜? 힘들어? 뭘 힘들어? 뭐 한 게 없잖아. 이거 아직 40분 맞았는데. 경우의 수. 여러분 경우의 수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초등학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과 서로소가 나오는 경우의 수. 말 그대로 경우의 수가 뭐야? 그 모든 경우들을 다 따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누구예요? 몇 가지예요? 36가지? 아니 주사위를 한 개를 한 번만 던졌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나중에 확통해서 제대로 하고요. 지금 그냥 경우를 잘 세면 되는 거야. 아유나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오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6가지죠.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고 그럼 6가지밖에 없죠. 이게 경우의 수야. 경우를 총 망라한 거.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가지밖에 없죠. 2, 4, 6. 민규가 이거 대답하면 두 문제만 풀고 쉬는 시간 할 수도 있어요. 10과 서로소가 나오는 경우의 수. 빨리 따져봐. 서로소가 뭐죠?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 이것도 좀 써놓을까요? 뒤에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참고로 서로소가 뭐죠? 공약수가 1뿐인 두수. 두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소라는 것은 어떤 두수가 있는데 그 둘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 관계지.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하고 10은 친할까 안 친할까? 이 두수가 친해 안 친해? 친하죠. 왜? 얘네 둘의 공약수가 누구 있어? 공약수라는 건 공통약수거든요. 공약수 누구야? 1. 또 누구도 있어. 그럼 얘는 친한 거야. 딱 1밖에 없어야 걔가 서로소야.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3하고 10은 친해 안 친해? 둘은. 얘네 둘은 별로 안 친해.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야. 서로 안 친하다고. 왜냐하면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죠. 이런 두 수를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래? 서로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소. 들어봤죠? 자 그러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가 1, 2, 3, 4, 5, 6이라고 했죠. 눈이.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 이 6개 중에서 10하고 서로소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라고. 누구 있어? 야, 1하고 10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그게 서로소죠. 또 2하고 10은 서로소예요? 아니죠. 친하죠. 얘는 약수가 1밖에 공약수가 1하고 2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얘도 서로소. 4하고 친하죠. 얘는 서로소 아니고 5도 약수가 1하고 5도 있죠. 그럼 얘는 안 친한 거야. 그럼 6하고 10도 뭐야? 서로소가 아니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10과 서로소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 3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2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다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2학년 2학기 때인가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확률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경우의 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경우의 수 세는 방법.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 직접 세기가 있고요. 이걸 카운팅한다고 그러죠? 세는 거를 영어로 직접 카운팅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곱의 법칙으로 세는 사람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순열, 조합 등등의 공식으로 세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경우의 세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직접 센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수영도를 그려서 세는 사람도 있고, 수영도가 뭐지?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세는 사람도 있어. 순서쌍.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옷가게에 하의가 4벌이 있고 신상품이 상의가 3벌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딱 하나만 사래. 하의고 상의고 간에 딱 하나만 사래. 돈 없다고.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상의가 4벌, 하의가 3벌이 있어요. 어떤 옷가게 이거밖에 없어. 가게가 아주 좀 조촐한가 봐요. 그러면 근데 돈이 엄마가 없어서
상위를 사든 하위를 사든 하나만 사래. 그럼 몇 가지를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몇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7가지죠. 상위 4종류, 하위 3종류니까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4가지를 살 수 있거나 하위 3가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죠. 이때 뭐 했어요 지금? 더했죠. 4하고 3을 더해서 7이 나왔죠.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옷을 다 샀다고 합시다. 옷을 다 사서 오늘 여자친구 만나는데 한 벌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상의 하나 입고 하의는 벌거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의 하나, 하의가 하나 있어야지 한 벌이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의 하나 고르고 하의 하나 고르는 건 몇 가지예요? 12가지죠.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죠. 곱했죠? 그렇잖아. 4 곱하기 3을 했잖아. 그게 곱의 법칙이야. 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거고요.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순혈조합도 별게 아니에요. 이제 순혈조합 좀 어려운데, 순혈조합은 곱의 법칙의 일반화 과정이에요. 특수한 과정. 일반화라는 말은 좀 그렇고, 특수한 경우. 곱의 법칙의 좀 특수한 경우를 모아서 사람들은 순혈과 조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명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 있네요. 학생 5명. 자, 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한번 선정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되니?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5명밖에 안 되는 3명을 뽑아요. 그 중에서 직책을 주려고 그래요. 그 방법이 몇 가지냐는 얘기예요. 일단 몇 명을 뽑아요? 학생 5명 중에서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야? 이 중에서 5사람이 있죠. 누구든 반장이 될 수 있죠. 학폭만 관련이 없으면, 그쵸? 5사람. 그럼 만약에 이제 네가 뽑혔어.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야? 4사람이죠? 그럼 총무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후보가. 지금 사실은 무슨 법칙이죠? 뭐 했어, 지금 내가? 곱했잖아요. 곱의 법칙.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거를 순혈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5p3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순혈의 수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단에 공부하게 돼 있어, 이거.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5명 중에서 그냥 3명만을 뽑는 방법의 수.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얘는 뽑아서 직책을 줬죠. 반장이라는 직책과 부반장이라는 직책과 총무라는 직책을 준 거지만 얘는 그냥 3명만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기억나요? 혹시 중학교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뭘로 나눴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죠. 기억이 나죠? 이거? 나눈 거 기억나요? 얘는 그냥 직책이 없는 거잖아. 그냥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몇 가지야, 이거? 요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60 나누기 6 하면 뭐야? 10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10가지밖에? 봐봐. 일단 3명을 뽑았다고 할게요. 여기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과 C라는 인간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냥 뽑은 것만 보면 이거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죠. A, B, C 뽑힌 거 한 가지죠. 근데 얘네한테 직책을 주게 되면 이 하나의 경우가 몇 가지 파생되는지 볼게요. A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 B, C. 이게 바로 수형도거든요. 나뭇가지 모양이에요. 숫자가 이게 수 풀림할 때 숫자야. 수형도.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자, B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A, C. C 다음 누가 올 수 있어? A, B. 그 다음 A, B가 오면 누가 와야 돼? C가 와야 되고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맞아요. 자, 이거 하나의 경우가 몇 가지로 줄을 바꿀 수가 있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몇 가지? A, B, C를 뽑은 건
건 한 가지인데 이 뽑은 애들을 줄 세우는 게 몇 가지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 6가지씩이죠. 그러니까 6가지로 나눠야 되죠. 왜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안에는 이미 얘가 줄 서는 경우까지 다 헤아린 거야. 근데 사실은 뽑는 거는 뭐야? 이렇게 줄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으로 나눠야 되죠.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바로 A, B, C가 지들끼리 줄 서는 방법이 6가지라는 얘기예요. 맞잖아.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 버릇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문도 모르고 막 나눈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걸 뭐라고 해?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그 다음에 뽑아서 줄까지 세우거나 지칙을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해요. 그거가 이제 여기까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아무튼 뒤로 넘어가 볼게요. 234쪽은 스스로 풀어보고요. 자, 우리 필수에 1번만 풀고 쉴게요. 진짜 좀만 볼게요. 필수에 1번. 자, 문제가 너무 쉬워요. 카드가 몇 장인데 수호천사? 100장. 100장. 오, 카드가 많네. 다 써볼게, 선생님. 100장 진짜. 쓰면 이거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아서 99 카드가 이렇게 100장이 있어요. 알겠어요? 100장이 있는데 첫 번째 뭐의 배수? 12의 배수 또는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 13의 배수.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 장을 뽑는다고 했죠? 문제 맨 윗줄에 보세요. 몇 장 뽑는다? 거기다 줄 쳐요. 한 장을 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자, 12의 배수를 뽑을 가능성은 몇 가지야? 이 중에 하나를 딱 뽑았을 때 12의 배수가 당첨될 가능성 몇 가지? 8가지밖에 없죠. 12, 24, 36, 48 해서 96까지 8가지밖에 없죠. 또는 할 때는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죠. 또는 더하는 거야. 알겠어? 자, 13의 배수 몇 가지예요? 아윤이 7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13 곱하기 7을 하면 91이거든요. 8을 하면 넘어가잖아, 100을. 그래서 7가지. 자, 이거 더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더하는 게 맞는데 중복되는 건 빼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런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의 법칙의 주의사항 겹치는 건 빼줘야 돼요. 겹치는 건 빼준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얘들아, 12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13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중에서는 100가지 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뺄 게 없어요. 정답이 얼마? 그냥 15가지가 이게 정답이죠. 경우수가 15가지. 끝. 자, 두 번째 문제 갈까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또는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것도 거의 중학교 문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2의 배수 몇 가지? 50가지. 플러스 또는 일단 플러스. 자, 5의 배수 몇 가지? 20가지.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겹치는 건 빼준다고 그랬죠? 이게 겹치는 게 있을까? 있지. 2의 배수 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게 있죠. 뭐의 배수야? 10의 배수잖아. 10의 배수. 10의 배수가 이 안에 몇 개나 있어? 자그마치 10개가 있죠. 100가지. 그죠? 그래서 10개를 빼야 돼. 조심해야 돼요. 합의 법칙하고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건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인가 정답이? 60가지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쉽죠? 중학교 책에 있는 문제야. 자, 3번 별표죠. 적어도 3번 정도는 돼야 시험에 나온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집중. 자, 100과 서로소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100과 서로소가 적힌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 머리통 깨지겠죠? 2하고 100은 서로소야? 서로소죠. 2하고 100은 서로소야? 아니죠. 3하고 100은 서로소야? 아니죠. 서로소죠. 4하고 100은 서로소야? 아니죠. 5하고 100은 서로소야? 아니죠. 이거 언제 따지군요? 100개 다 따지면 집에 가야 되죠?
선생님 일일이 따져도 되긴 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봐. 이 100이랑 서로소가 되려면 일단 100이라는 녀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죠? 소인수분해 한번 해봐. 소인수분해. 100은 2가 몇 개 있어? 2가 2개, 5가 2개 아니야? 다시 말하면 100은 2라는 녀석과 5라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소수가. 알겠어? 그러면 어떤 놈이라면 서로소가 될까? 2를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약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5라는 약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돼야지 서로소인 수가 나올까? 2의 배수가 뭐여야 돼? 이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니고 and 누구도 아니어야 돼. 5의 배수도 x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얘랑 서로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100이라는 건 2라는 녀석과 5라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5의 배수가 아니어야지만 100과 서로소인 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거의 반대말은 뭐야? 그거의 반대말. 바로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5의 배수죠. 그래서 바로 몇 가지가 나왔어 아까? 60가지가 나왔죠?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전체 몇 개에서? 100개에서 60개를 빼면 되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 정답? 40개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3번을 풀려면 몇 번을 풀어야 되는 거야? 2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쉬어야 되죠? 네.